x는 얼마다? 루트이 누구야? 루트이 누구야? 안녕하세요. 문풀 강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2차 방정식 개념 강의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유는 댓글로 수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줌으로 강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학원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았는데 목적은 그거예요. 수업 별거 없구나. 문풀 강선생의 수업은 별거 없구나.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애가 집에서 공부하면은 문풀 강선생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할 수 있겠구나. 요걸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우려되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수업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일방적인 전달식 수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인터랙션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샘플로 보여드리기는 할 텐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고 매끄러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어떻게 수업하는지 보여드려 볼게요. 네, 진짜 제가 현장에서 수업하듯이. 그래서 말이 조금 이렇게 편하게 나갈 수도 있고 되게 라이브하게 막 욕을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현강에서도 욕을 하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좀 애들하고 편한 대화나 용어가 나갈 수도 있다는 거, 무의식적으로. 저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하던 방식 그대로 진행을 해버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뭐가 중요하구나. 수업을 들을 때 애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럼 우리 애가 그냥 집에서 할 때도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둬가지고 공부를 해나가면 되겠다. 요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수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보여드리고 진짜 별거 아니구나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2차 방정식을 이제 진짜 수업하듯이 해야죠. 자, 오늘은 2차 방정식 배워볼 거야.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뭔지 몰라도 돼. 혹시 예습한 사람 있어? 예습하지 말랬지. 책 보지 말고 오라고. 오케이. 자, 2차 방정식 전에 너네가 알고 있는 걸로부터 내가 시작을 한번 해볼게. 진짜 쉬운 거야, 쉬운 거. 어려운 거 아니고 x제곱이 0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두 번 곱해서 0이 되는 x값이 뭔지 물어보는 거거든. 두 번 곱해서 0이 되려면 x는 얼마여야 되지? 그렇지, 0이지. 0 곱하기 0은 0이잖아. 다른 거는 곱해가지고 두 번 똑같은 거, 자기 자신을 두 번 딱 곱해가지고 0이 되는 거 다른 거 있을까? 없지. 오케이, 좋아요. 자, x제곱이 1이다. 자, 두 번 곱해서 1이 나왔어. 두 번 곱해서 1이 되는 수는 얼마가 있죠? 오케이. 1 있을 거고요. 다른 것도 있어. 하나 더 있어. 그렇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도 1이 될 거예요. 1과 마이너스 1, 우리가 편의상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기도 하는데, 오케이. 자, 조금 더 확장해 볼게. 자, x제곱이 4야. x는 얼마? 그렇지. 이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쓸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2다. 2 곱하기 2는 4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도 4겠네. 오케이. 여기까지 잘 왔어. 이제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실제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내용으로 도약하는 거예요. 자, x제곱은 2다. 자, 잠깐. 신중하게 답해라. 여기서 대답 잘못하면은 3-1 처음 시작하는 반으로 내려보낼 거야. 자, x는 얼마다? 루트이 누구야? 루트이 누구야? 아니, 우리가 앞에서 생각을 확장을 좀 했잖아. 두 번 곱하면은 어떤 특정 숫자가 나왔을 때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 생각을 확장을 한번 했잖아. 그러면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지.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두 개 나오겠구나라는 건 이제 받아들여져야지. 이걸 내가 10번 100번 보여줘야 돼?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어. 자,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하는 목적은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거야. 앞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앞에 있는 걸 조금씩 다시 적용해 가면서 확장해 나가는,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x값 찾는 게 중요하고, x값 이 숫자가 얼마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X값은 해설지 보면 나와요. X값 답찾기 하는 거는 인강도 많고 유튜브에 강의도 공짜 강의가 너무 많아. 그거 보면 돼. 생각을 어떻게 내가 기존에 아는 것으로부터 조금씩 더 확장해 나가 볼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답 찾는데 집중하려면은 그냥 집에 가서 해설지 보고 공부하면 돼. 그렇다고 학원 안 나오면 안 된다. 알겠지? 자,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2번 곱해가지고 어떤 특정 숫자가 나온다라는 건 알았어요. 오케이? 뭐 여담이지만 2번 곱해가지고 음수가 나올 수는 없지? 2번 곱하면 항상 양수잖아? 물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음수가 나오는 것도 다루긴 해. 아무튼 우리는 요 정도까지. 인데 2차 방정식이었잖아. 그럼 2차 식이 뭔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지. 일반적으로 다루는 2차 항이 있다. 오케이. 그런데 2차 항 말고도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 물론 여기에 x제곱 2다. 얘는 바꾸면은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 2차 항하고 상수항이 있는 건데 우리가 빠진 게 있어. 2차 식을 다루다 보면은 얘네 둘 말고 다른 애도 등장을 한다고. 어떤 애가 등장을 하지? 그렇지. 1차 항이라는 게 있어요. 1차 항. 즉 여기에 1차 항. 그럼 한번 적어볼게. 자, 그러면은 만약에 x제곱 우리가 빼기 4는 0이다. 요거는 할 수 있었잖아.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는 x제곱은 4다. 그래가지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거 했잖아.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3x가 들어가. 1차 항이 들어갔다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걸 배우는 게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이 1창 얼마 넣으면 될지 알겠어? 끼워 넣어지네? 숫자를 잘못 선택했네? 1 넣으니까 그냥 되잖아. 1 누가 말했어? 진짜 선생님이 1창 잘못 선택한 거야. 알았어. 이거 1 말고 안 되는 거. 37x. 자, x에 뭐 넣을 건데? x에 뭐 넣을 건데? 안 되지? 그래, 오케이. 그럼 요런 거 해볼 거다라는 거야. x 앞에, 즉 1창 앞에 개수가 뭐가 붙든 우리가 요거 x값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이 1창을 어떻게 핸들링 할 거냐, 어떻게 얘를 좀 지워볼 거냐, 어떻게 컨트롤 해볼 거냐, 요게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1창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되잖아? 그러면은 3차 방정식도 풀 수 있게 돼요. 똑같은 아이디어야. 내가 최고차 항하고 숫자만 있을 때는 어떻게든 값을 구해낼 수 있었는데 1차 항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3차도 똑같거든? 2차 항을 내가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 2차 항이 너무 눈에 가신 거야.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게 2차 방정식의 본질, 3차 방정식의 본질인 거야. 요걸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혹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있으면은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좋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까? 37 너무 어렵나? 조금 쉬운 걸로 바꿔줄까? 알았어. 그러면 내가 요거 그냥 4 정도로 바꿔줄게. 숫자도 조금 작고 다루기도 편하잖아. 짝수기도 하고 이것저것 한번 마음대로 해봐도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2차식을 다뤄본 경험이 앞의 인수분해 단원에서 완전제곱이나 합차 요 정도 혹은 뭐 다른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정도 해본 것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으로 적용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즉 내가 알려주지 않고 너네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기존에 알고 있는 것에서 끌어와서 문제를 해결해 보라라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자꾸 하고 특히나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통한 접근을 해보고 근해 공식을 통한 접근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스킬로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다루기 힘든 부분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아이들은 생각을
쉽게 확장해 나갑니다. 즉 1차 항을 다루는 연습을 조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2차 함수로 넘어갔을 때도 굉장히 용이해요. 대칭 축이 어디고 대칭 축을 이용해 가지고 양쪽이 똑같은 형태가 나타나고,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 대칭 축에서 같은 거리로 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할 때 제가 다루는 소재는 달라져요. 2차 방정식 수업을 할 때도 있고 2차 함수 수업을 할 때도 있고, 수업의 소재는 달라지지만 주제는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요? 기존에 네가 배운 것으로부터 어떻게 생각을 확장해 나갈 것인가? 그럼 그 확장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이 페인 포인트고 어떤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What, 무엇을 해결해야 되고 how,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통해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게 수업의 본질인 거예요. 이걸 스스로 혼자 책 보면서 고민하고 확장하고 할 수 있으면은 굳이 뭐 제 수업이든 어디 가서 다른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고민을 스스로 해보면 되는 거니까. 아, 내가 뭘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결해 볼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뭘까?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 답을 구하라는데, 그것보다도 좀 더 본질적으로 나에게 어떤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요걸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면은 뭐 개념서를 막 몇 권을 봐야 되고 이거 아니까 그냥 문제에만 있는 유형서가 됐든 심화서가 됐든 문제만 보면서도 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무엇을 알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쓰고 어디를 해결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차피 수업 잘하시는 분들은 비슷비슷하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의 생각을 확장해 나간다라는 관점에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럼 이런 해결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 가지고 혼자 공부했을 때 진짜 성장이 빠르고 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수업이 별거 없다는 거, 정말 별거 없어요 라는 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고, 아이들이 이 포인트만 잘 잡아 나가면은 내가 무엇을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기존의 지식 무엇을 써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고민만 잘 한다면은 혼자서도 공부 잘 해 나갈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